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게 우연히 뭐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글을 좀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책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물론 저만 쓰는 건 아니고요. 공동 저자로 저를 포함해서 한 7명의 선생님도 계시고 일반인도 있고 글을 쓰는 작가도 계신데 이분들이 모여서 간단한 책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뛰어난 글쓰기 재주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연찮게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글쓰기를 코칭해주는 분께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로 수업을 하실 때 참여를 했었고, 그 참여해서 그분이 쓰시는 책에 예문으로 들어갈 글을 이제 모았는데, 제가 그때 계속 이제 응모를 했고, 끊임없이 응모를 하다 보니 이제 그분께서 좀 몇몇 분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왕에 이렇게 예문을 만들고 하다 보니 이걸로 그냥 출판사에 얘기해서 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고, 출판사에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책을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 달이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글쓰기 작업은 시작이 됐고요. 올 12월 말에 이제 모든 원고를 탈고하고 2023년 1월에 아마 책이 출판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쓸 때 정말 열심히 막 밤새고 글쓰기를 해본 기억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글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영상이나 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지.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이제 글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글감을 찾다 보니까 안 보던 책도 좀 다시 보게 되고 지나갔던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문구라든지 글귀라든지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문장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을이 되면 이제 공모 연수를 통해서 이제 전문작수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소설 페인트를 그리고 나나를 쓴 청소년 이제 소설 작가인 이희영님의 독자들과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거기도 잠깐 가서 그 작가분도 잠깐 뵀었는데, 그리고 또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교사 행복대학 여기 가니까 또 작가분이 또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실 제 초등학교 때 꿈 중에 하나가 시인이 되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교사도 되고 싶고 시인도 되고 싶고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탁구 선수도 막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꿈 중에 하나 이룬 거죠. 교사는 됐으니 이제 작가도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교감 동기 중에 팝콘 교실을 쓴 우리 문현식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작가고 저희 교감 동기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되게 자부심을 갖는데, 또 이분 강의도 한 2주 후에는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이분에게 연락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러시긴 했는데 뭐 가는 거는 제 자유니까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문학소녀. 근데 문학소년도 존재를 합니다. 저도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입시 때문에 그런 꿈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접어놨었죠.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교장 하다가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이제 글을 쓰시고 작가로 전향하시는 분도 있고 자서전, 회고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조금 먼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뭔가 이 가을에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좀 뿌듯한 마음이 들고 하루하루가 조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이 가을에 3달 남은 2022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뭔가 하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순수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글쓰기가 매우 자연스럽고 아이들의 글쓰기가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치함 속에 순수함이 있고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글쓰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는 그저 어려운 것이 된다 라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이희영 작가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죠. 누군가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니까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게 우연히 뭐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글을 좀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틈틈이 저의 글쓰기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 계획으로 있으니 혹시 그 글쓰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공문을 작성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을 쓸 때처럼 학술적인 글, 딱딱한 글 위주로 쓰다가 약간은 감성적인 글을 쓰려고 하니 이게 좀 낯설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학교 시절을 생각하다 보면 대학교에 저희 그 학생회의실에 모둠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후배는 또 모둠일기장에 쓴 제 글을 잘 읽었다고 하는 후배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는 무척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항상 뭔가 이렇게 우수에 차 있고 약간 그런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상당히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기억을 좀 되살리기도 하면서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뭔가 경험치도 높아지고 생각도 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써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많이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면서 제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 집사람은 이미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저자죠. 이제 집사람은 이미 저자가 됐고 저도 이제 집사람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후배 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무척 좀 고마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이니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좀 남길 수 있는 작업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매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또 학교 일에 전념해야 되고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써야 되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가을에 새로운 도전거리를 하나 얻은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설레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뭔가 나만의 기록을 하나 남긴다든지 이렇게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본인의 기억을 남겨놓는 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